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내용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세계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내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일단 이혼 재산 분할액을 봤을 때요. 1심에서는 600억 원, 그리고 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금액도 너무 커서 사실 재계 쪽에서는 이 부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 1심은 지금 665억인데 2심에서 왜 이게 1조가 넘는 거야?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네.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이 정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가 1심과 2심의 차이의 관건입니다. 네. 1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지금의 SK가 왜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이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일궜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특유 재산이 뭐냐 하면 혼인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네. 아니면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특유 재산이거든요. 네.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 1심은 그렇고요. 네. 2심은 그게 아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오늘의 SK의 성장의 발판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SK가 대부분이 부부 재산, 공통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소영 관장한테 1조 4천억 정도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이 나온 내용이 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다. 그 메모가 나왔다. 그게 실제로 SK에 유입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 불법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앵커께서 논점 두 개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들어왔냐, SK에 네. 300억 원이 들어왔냐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SK 쪽 주장은 뭐냐면 이게 전달 시점이나 전달 주체나 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게 형사 사건으로 가면 아마 기소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이제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전달됐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불법적인 비자금을 가지고 일군 자산에 대해서 요걸 다시 노소영 관장한테 돌려줘야 되냐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의 한 70%는 이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금에 네, 대해서요. 비자금에 네. 대해서 환수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계속 여야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독립 몰수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기소하지 못해도 불법 자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국민 정서가 법안 발의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내일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이 관련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러면 최 회장이 사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러한 재산 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이슈는 없다. 삼성전자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상속세를 11조 원 가량 마련을 해야 돼서 이제 네.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은 증여 분할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관련해서 세금이 없다. 원래 이 정도 금액이라면 50% 이상 세금이 증여로 했다 그러면 혹은 상속으로 했다 그러면 50% 이상 세금이 붙어야 되는데 일단 세금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네. 주식 자체로 분할은 가능하다라는 이슈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주식을 아예 떼어갖고 노세영 관장한테 주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SK 지주회사란 것은 SK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주라는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중간 지주회사, 중간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맨 처음 말단에 있거든요. 이런 그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을 팔면은 사실 이제 경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팔거나 또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1조 원 넘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의 이슈가 있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의 금액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는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이게 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심에서 인정한 부분과 2심에서 인정한 부분이 다르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제기하는 부분 역시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98년에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분할, 사실 주식 같은 것들은 이제 흔히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 좀 쪼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98년 계산할 때 이런 주식을 쪼갠 부분은 계산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늘린 부분이 너무 과장됐다라는 논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이제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결혼 이후에 흔히 말하는 주 SK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픽에는 잠깐 나가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주식이 1개에서 10개를 쪼개졌기 때문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1,000원의 가치를 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이제 기여분이 작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회색 부분이란 것이 이제 최종호 회장님의 기여분이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치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전 판결에서는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근데 실제로 분할했기 때문에 1개가 10개가 됐는데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입장을 피고 있고 1,000원이라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최종호 회장님의 지분이 10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기여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여분이 10배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이 원래 1개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2007년에 이게 1개가 10개로 쪼개지면서 가치가 희석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말해서 98년의 가치와 2007년의 가치를 비교하면은 10배 이상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 하에서 이 기준에 따르면 특유재산분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르면 결국 이제 재산 분할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나왔던 대한텔레콤, 그러니까 지금의 SK CNC의 주식 가치의 판정에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군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큰 이벤트,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이 10개의 주식으로 된 건데 지금은 하나의 주식이 된 것처럼 계산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아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 최종현 회장님의 기여분이 굉장히 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양상 거의 10배 단위 차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혼 분쟁이 아니라 SK그룹 어떤 지배구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주 SK 지주 회사를 통해서 다른 그룹들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17%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2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산 분할금이 최악으로 생각이 되더라도 최태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산정이 되더라도 지금 1조 4천억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을 팔아서 이것을 갚게 되면 주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조 4천억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주 SK 주식을 팔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 주 SK 주식을 가지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복잡하네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2조 원 정도 되는 주식을 갖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4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좀 넘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자 부담만 한 달에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는 거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그리고 불법 자금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 이혼 소송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도 세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